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자세히 알아볼 자료는 보내주신 히비스커스 차에 대한 글입니다. 특히 저희 50대, 60대 청취자분들께서 체중 관리나 또 젊음 유지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붉은 차의 효능, 또 주의점 이런 정보가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 히비스커스 차의 핵심 효능이 뭔지, 또 꼭 알아야 할 점들은 뭔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자료에서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체중 관리 효과인데요. 아무래도 기초대사량이 좀 신경 쓰이는 중장년층에게는 이게 좀 솔깃한 이야기일 수 있겠죠. 자료 보니까 그 하이드록시 시트릭산 HCA라고 하죠. 그리고 갈산 같은 성분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걸 좀 억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성분들이 언급되어 있죠. HCA 같은 경우는 자료에 따르면 특정 효소 적용을 좀 방해해서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덜 쌓이게끔 돕는다. 뭐 이런 원리로 설명할 수 있겠고요. 갈산 역시 항산화 효과도 있고 또 지방 대사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거론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자료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것만 마신다고 살이 막 빠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네. 어디까지나 건강한 식단, 그리고 운동, 이게 기본이고요. 그걸 병행할 때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 보조적인 역할. 네,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체중 관리 말고 자료에서 또 강조하는 히비스커스의 다른 강력한 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항산화 효과예요. 히비스커스의 그 예쁜 붉은색 있잖아요. 그게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뭐랄까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좀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자료는 설명하고 있어요. 활성산소 제거요? 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여러 질병 위험이 커지니까 이런 항산화 효과는 상당히 중요하죠. 피부 건강이나 면역력 증진에도 좀 좋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와, 체중 관리랑 노화 방지 이 두 개만 해도 벌써 매력적인데 보내주신 자료에는 또 다른 이점들도 있더라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부종 완화 같은 거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LDL,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은 좀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또 이뇨작용을 도와서 몸속 노폐물 배출을 좀 촉진하고 그래서 부종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아, 이뇨작용? 네. 다만 이 이뇨작용이 너무 과하면 뭐 전해질 불균형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자료에서 같이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기산 성분이 신진대사를 좀 원활하게 하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이야, 이렇게 좋은 점들을 듣고 보니 당장 막 마시고 싶어지는데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또 잠깐 주의할 점들도 있다.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주고 있죠.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중요해요. 자료에서 강조하는 주의사항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첫째는 이게 산성이 좀 강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마시면 속쓰림이나 뭐 복통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두세 잔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권고하고요. 아, 하루 두세 잔? 네. 둘째는 혈압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저혈압이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하고요. 셋째, 임산부나 수요 중인 분들, 자궁 수축 가능성 같은 게 언급되니까 피하시거나 아니면 꼭 전문가랑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중요하네요. 넷째, 혹시 특정 약물, 특히 혈압약이라 당뇨약 같은 걸 드시고 계시다면 이게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분하고 상담을 하고 자료는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성질이 좀 차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 몸이 좀 찬 분들은 따뜻하게 드시거나 아니면 양을 좀 조절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주의사항들을 들어보니 그냥 막 마실 건 아니네요. 그럼 이 히비스커스 차 자료에서는 어떻게 즐기라고 추천하고 있나요? 기본적인 방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따뜻한 물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우리거나 이걸 온침이라고 하죠. 아니면 찬물이나 탄산수에 넣어서 냉장고에 한 2시간 이상 우리거나 이건 냉침. 아, 냉침? 시원하게요? 네. 자료에 따르면 특히 냉침할 때 레몬 조각이나 뭐 베르류 같은 걸 넣으면 맛이랑 향이 더 좋아진다고 하고요. 아니면 사과나 오렌지 같은 다른 과일 또는 로즈힙이나 페퍼민트 같은 다른 허브랑 섞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블렌딩도 좋군요. 네. 좀 더 나아가면 진하게 우려내서 시럽을 만들거나
샐러드 드레싱에 활용하는 그런 창의적인 방법들도 소개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니 해도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 잡힌 식단이나 생활 습관 안에서 히비스커스를 건강하게 즐기는 거겠죠. 자, 오늘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히비스커스 차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항산화 효과를 비롯해서 체중 관리 보조 같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질 잠재력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산도 문제라든지 혈압 강화 효과 또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 등등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핵심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결국 히비스커스 차가 만병통치약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건강한 삶을 위한 좋은 파트너 정도가 될 수 있다. 이 점이에요.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보내주신 자료들은 주로 히비스커스의 성분이나 효능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붉고 향미로운 차를 정성껏 준비하고 또 음미하는 그 시간 자체, 그 자체가 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긍정적인 영향은 없을까요? 어쩌면 그런 성분 분석표 너머에 숨겨진 또 다른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